뒷땅에 건전한 보수우파 자유주의 세력들은 문재인의 학정을 경험하고 문재인의 법무장관인 추미애와 대척점에 서 있던 윤석열을 정치권으로 불러들였다. 마땅한 대안 인물이 없었고 여의도 정치권에 발담그지 않았다는 참신성 등이 더해져 보수우파 국민들은 문재인과 부정선거 그리고 종북 세력들을 처단해주기를 고대하는 강렬한 열망을 안고 그를 대통령에 당선시켰다. 그는 대통령이 되었으나 우리 모두는 한편은 불안하고 한편은 미안한 마음 또한 없지 않았다. 불안함의 근원은 다를 대로 다른 좌파들에 비해 때묻지 않은 윤통의 순수함 때문이었고 미안한 마음은 좌파들의 무자비한 저항을 오로지 윤통 한 사람에게 다 떠넘기는 것에 대한 일종의 죄책감이었다. 막연하나마 윤통 재임 기간 중에 긴급권 발동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다. 온통 좌파가 점령해버린 언론을 포함한 국가권력기관을 윤통 한 사람이 대적하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예상이 적중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이다. 그러나 이 계엄은 예견된 것이었다. 문재인 임기 말 무려 주요 보직의 인물 59명을 알박기하고 퇴임한 것을 보면 윤통의 직무 환경을 국민들이 알 수 있을 것이다. 주요 보직뿐이겠는가? 중간관리자 하급관리자까지. 문재인 임기 내내 증원된 공무원 숫자가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을까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거기다 이재명 수사검사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등 윤통이 임명한 주요 인사들 22건에 대한 탄핵, 거기다 검찰과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영원으로 삭감. 어느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 긴급권 발동을 주저하겠는가? 대통령은 국민들이 알 수 없는 고급 정보를 가장 많이 접하는 자리이다. 국민들은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와 종북 좌파를 척결하겠다고 한 말을 경청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 예견된 탄핵은 또한 좌파들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말하는 것이다. 언젠가는 윤 대통령 죽여 없애기가 조직적으로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었다. 이 부분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너무나 윤통계엄에 대한 내란죄몰이가 엄청나게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중동을 비롯해 경찰, 검찰, 공수처가 경쟁하듯 대통령의 긴급권 발동을 내란으로 몰고 강제 체포 운운하기 시작했고 대통령이 가장 측근에 두고 신뢰했던 한동훈마저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다고 주장하는데 망설임이 없었다. 군 고위직에 있는 어떤 인간은 눈물까지 짜면서 야당 의원과 윤 대통령을 고발하기에 바빴다. 이걸 뉴스로 확대 재생산하는 언론과 이들을 독려하는 민주당의 여러 가지 성명들. 대통령이 국민과 국가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그냥 야당과 사이좋게 지내고 정권을 넘겨주고 나오면 욕먹을 일도 없을 것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김건희 여사를 창녀 출신이라고 비난하는 좌파 유튜브들의 비인간적이고 반인륜적인 비난까지 참아가며 윤 대통령은 국민의 편에 선 것이다. 보수가 비겁하면 안 된다. 수적으로 훨씬 많은 보수가 입 다물면 그곳은 좌파들의 놀이터가 되고 만다. 이제 더 이상 고상한 보수는 필요 없다. 좌파보다 더 격렬하게 윤 대통령을 지켜내는 보수가 진짜 보수이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정광훈 애국 집회에 100만 인파가 뉴스엔 나오지 않고 뉴스엔 그 100만 인파가 탄핵 찬성대 모인양 현실을 왜곡하고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는 상황이다. 보수는 행동해야 한다. 마치 어떤 사령탑이 있고 그놈의 지시를 받아 반역을 조직적으로 자행하는 느낌이 든다. 국민의 편에선 윤통이 조직적인 내란몰이와 여론조작으로 탄핵되려는 상황 이것이 민주당발 내란이 아니면 무엇인가?